요즘 주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를테면 별 생각 없이 시작했던 아침 달리기가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활력이 되었다거나 또 비 오는 날 우연히 데려온 길고양이 한 마리 덕분에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건 어떤 거창하고 극적인 사건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시작,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볼 이 먼 옛날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저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창가에 들여놓은 자그마한 화분 하나, 우리 가족이 된 어린 강아지 한 마리, 그런 것들이죠.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분에 물을 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는 잊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존재를 돌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무게감, 바로 책임감이라는 게 더해지고요. 또 새로운 습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하죠.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쓰던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긴 아주 작은 틈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삶 전체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아주 먼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기 중석기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글쎄요, 아마 지독할 만큼 단순했을 겁니다. 눈을 뜨면 사냥을 나가고 운이 좋으면 배불리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 속에서 잠이 드는 매일매일이 생존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그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사냥에서 잡은 새끼 멧돼지 2마리를 당장 잡아먹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생전 처음으로 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2마리를 가두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산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야말로 생각의 엄청난 대전환이었습니다. 중석기는 아마 처음 울타리를 만들고 나서는 꽤 뿌듯했을 겁니다. 돼지 2마리가 흙바닥을 뒹굴고 다니기에는 충분히 넉넉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자 꼼지락거리는 귀여운 새끼 돼지들이 태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들은 또 금세 무럭무럭 자라서 자신들의 새끼를 낳았죠. 조용했던 울타리 안은 곧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넉넉해 보였던 공간은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비좁아졌고 중석기는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를 더 넓게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달콤한 고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망치를 두드리고 땅을 파면서도 그의 마음은 아주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석기는 지금 난생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종류의 감성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해서 쓰러뜨렸을 때의 그 짜릿한 환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훨씬 더 조용하고 더 깊고 가슴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차오르는 그런 만족감이었죠. 그건 바로 나의 재산이 나의 소유가 스스로의 힘으로 불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데서 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숨을 걸고 창을 던지지 않아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와 싸우지 않아도 나의 부가 저절로 늘어나는 이 놀라운 경험, 지긋지긋한 굶주림이라는 공포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였을 겁니다. 중석기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동이 트자마자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 험한 숲으로 사냥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왜냐면 저기 울타리 안에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든든한 식량이 스스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배가 고프면 그저 저기서 한 마리씩 꺼내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굴벽에 가만히 기대어 앉아 한때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저 창과 돌 도끼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근본적인 변화를 아주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지 않게 되면서 중석기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잉여 자원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식량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간이었죠. 그의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요.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심심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이 낯선 잉여의 시간을 그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몸은 편해졌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걸까요? 중석기는 숯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동굴벽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구석기 역시 이 차가운 벽에 그림을 남겼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선으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들소를 그렸어요. 그건 그림이라기보다는 내일의 사냥이 꼭 성공하기를,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기를 비는 절박한 기원이자 주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중석기의 그림은 달랐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뒹구는 돼지들을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오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바로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그림을 본 아버지, 구석기는 처음엔 아마 이 녀석이 배가 불렀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에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는 대신 그의 어깨에 굵고 투박한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그림은 내일을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는데 네 그림은 오늘을 즐기는 따뜻한 이야기로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행위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놀이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선 진정한 풍요, 즉 문화라는 것이 싹트는 위대한 순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중석기는요, 이 새로 얻은 여유 시간 속에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앞에 앉아서 멍하니 땅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문득 작년에 먹고 무심코 버렸던 과일 씨앗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그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비를 맞고 햇볕을 쬐면 싹을 틔우고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신비로운 순환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씨앗 몇 개를 골라서 부드러운 흙에 심고 정성껏 물을 줘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서 자라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 바로 농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중석기의 가족은 안정적으로 고기를 공급해주는 가축과 풍성한 곡식을 내어주는 농지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냥 실패가 곧 내일의 굶주림을 의미했던 그 끔찍한 공포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린 겁니다. 이건 그의 아버지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풍요였죠. 그리고 바로 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중석기의 아들 신석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굶주림의 공포를 직접 느껴보지 못한 인류 최초의 세대였을 겁니다. 아들 신석기는 아버지의 그 혁신적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도구였죠. 할아버지가 쓰던 도구는 그냥 돌을 다른 돌로 내리쳐서 우연히 생긴 날카로운 면을 쓰는 그런 뗀석기였습니다. 그냥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였죠. 하지만 신석기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공을 들이면 어떨까? 그는 돌을 단순히 깨트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돌에 몇 날 며칠이고 갈아서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간석기는 이전의 뗀석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단단했죠. 잘 벼린 칼처럼요. 이제 나무를 훨씬 더 쉽게 자를 수 있고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인류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정교하고 새로운 도구들은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날카로워진 돌괭이 덕분에 단단한 땅을 일구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고 자연히 수확량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또 튼튼한 돌도끼로는 더 굵은 나무를 베어서 기둥으로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운 뒤에 지붕을 덮어서 비바람과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 바로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축축했던 동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죠. 이처럼 안정적인 식량과 안락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석기의 그 작은 가족은 점차 그 수가 불어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서 신석기의 자녀들이 어느덧 훌쩍 성장했습니다. 딸들은 이웃에 새로 생긴 다른 움집으로 시집을 가고 늠름하게 자란 아들들은 이웃집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한 지붕 아래 살던 이들의 관계는 이제 혼인이라는 새로운 끈으로 이웃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공동체는 단순히 피를 나눈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시족사회, 즉 하나의 작은 마을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라는 더 큰 울타리가 생긴 거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게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 평화로운 성장은 또 다른 아주 새로운 종류의 과제를 안겨주었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저쪽 강가의 땅을 새로 개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축우리부터 더 넓히는 게 급합니다. 예전처럼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될 때와는 달리 모두의 생각이 제각각이라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함께 행동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죠. 공동체가 커지면서 그 복잡성 또한 함께 커져버린 겁니다.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죠. 과연 이 수많은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웃 사람이 신석기를 찾아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석기 어른, 이제 우리는 서로 자식을 결혼시키며 더 이상 남이 아닌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 사소한 일 하나 결정하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누군가 중심을 딱 잡고 우리의 흩어진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신 어른께서 그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그 말에 신석기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모든 풍요와 발전이 어떻게 나 혼자만의 공이겠는가. 할아버지의 그 위대한 시작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놀라운 혁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땀 흘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그는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마음에 걸렸고 그 무거운 책임감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리더가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신석기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면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모인 광장 앞에 선 그는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우리 모두가 약속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하며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홍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거죠. 돌아보면 참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재산이라는 개념이 잉여의 시간을 낳았고 그 시간 속에서 문화와 기술이 발전했으며 마침내 국가의 씨앗이 되는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를 탄생시킨 바로 그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재산의 탄생과 시간의 발견, 그리고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이 먼 옛날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나 다른 수많은 의견을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저 먼 옛날 중석기가 만들었던 그 작은 울타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아주 긴 이야기의 연장선 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